자, 두 번째, 요 시적 화자의 정서라고 하는 요런 측면들. 요 정서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많아요. 밑에 8번부터 19번까지 이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 자, 두 번째는 이 단어들의 주요 어떤 의미들, 그리고 밑에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걸 지금 다 하지는 못하니까 다음 시간까지 나눠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예습까지도 해오실 것.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자, 위에다가 이제 정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 정서 때문에 시의 유형, 시의 갈래를 설명을 해요. 서정갈래라고. 서정갈래라고 얘기를 해요. 갈래라는 단어는 그런 유형이야, 형식이야, 유형에 대한 얘기겠죠? 그런 장르야. 그럼 서정이란 단어는 무슨 뜻? 정서를 뒤집어 놓은 건가? 정서를 혹은 감정을 이야기하다 말하다. 서정이라는 단어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으로서. 감정 이야기하면 서정이네? 서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 감정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서정갈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는 뭐가 있을까? 서정과 대비되는 개념. 문학에서. 서사갈래. 자, 그럼 서사적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는 무슨 단어일까? 사가 개인사일까?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에요 이걸까? 사건이에요. 사건. 일사자거든요. 일을 얘기하는 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는 똑같겠지? 이야기하다, 말하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장르가 뭐였어? 소설. 서정을 얘기하는 대표적 장르가 뭐예요? 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란 말이야. 문학의 장르, 유형을. 서사라는 단어가 처리가 돼야 돼요. 뭔지 서정이라는 단어가 처리가 돼야 돼요. 문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 서자는 우리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거냐면은 서술하다에서 파생된 거예요. 서술하다 서자예요. 그럼 서술은 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다 말하다. 술자는 술술술술 풀어서 펴서 이야기하다 설명하다라는 말이겠지. 술술술 풀어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감정을 풀어서 설명할 때 서정, 사건을 풀어서 설명할 때 서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시는 운문이라면서요. 운문은 그럼 내용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이 화자의 정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시의 주제를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이루어요. 그럼 시의 주제는, 얘들아, 주제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니? 주제.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이 시에서 주로 얘기하고 싶은 대상인 거잖아. 소재인 거잖아. 그럼 시에서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라고? 감정이라고, 정서라고. 그럼 시의 주제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정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 시의 주제 속에서 우리는 정서가 그냥 막 생기지는 않을걸? 그럼 조울증이지 않아?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서 그 상황을 읽어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 그리고 어떤 공간 속에서 이야기가 되는지 그 배경을 읽어주고, 상황은 무엇인지를 찾아준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정서는 어떤지, 그거를 우리가 써줄 수 있으면
그것이 시의 주제가 돼요. 자, 정서가 안 드러나는 시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태도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태도도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 시의 배경과 상황, 그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태도를 여러분들은 모든 시에서 읽고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 더 예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요 주요 시들에 대한 요 밑에 뭐 산의 언덕에라고 하는 이런 시를 우리가 예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주제 땡땡이라고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말로써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 공부는요. 시 독해는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쓰는 게 조금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자 찾고 못 찾으면 돼. 대상 찾고 거기서 나타나는 정서 혹은 유발되는 태도 이런 걸 찾아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라는 거야. 시에서. 이해됐니? 그의 얼굴, 그의 꽃 피어날 거야. 그의 숨결 살아갈 거야. 어떤 상황이니? 상황 정리되니?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 이런 시는 지금 산의 언덕에 앞에서 우리 상황은 화자가 어디에서 누구 바라보는 대상 얘기하는 거지? 어떤 상황이에요? 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응? 찾을 수 없대. 들을 수 없대. 그가 이걸 뭐라고 할래 얘들아 이 말을 찾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요약하는 그래서 요약할 때도 어휘력이 필요한데 그가 어떤 상황이야? 좀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할까? 그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없는 상황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부재라고 얘기를 하지? 그의 부재 속에서도 어떤 정서와 태도가 찾아지고 있어요? 그의 꽃은 피어날 거야. 그의 숨결은 들숲에서 살아갈 거야. 그에 대한 느낌을 느끼고 있지? 그를 느끼고 있는 거야. 자, 이런 말들은요, 그냥 쉽게 써주시면 돼요. 자신의 언어 수준에 따라서, 어휘 수준에 따라서. 이거 너무 어려운 말로 따라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걸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데다가 밑줄만 쳐오라고. 못 찾겠으면. 찾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요약하면 너무 좋지만, 요약한 것까지는 사실 독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만 하시면 돼요.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긴 해.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밥 한 술, 첫 술에 배부르겠니? 하기 힘들다면 동그라미만 쳐오라는 거야. 화자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감정 느끼고 있구나. 공부를 하다가 밑에 나오는 시들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많아요. 예습이 어떤 개념을 읽어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줄만 쳐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개념은 밑에 시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 라고 해서 그 적용까지도 한번 해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늘 드렸던 프린트 끝까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갖고 오셔갖고 거기다가 예습을 한번 쭉 해오시면 돼요. 시 몇 개 없잖아. 그치? 읽어오는 게 끝이에요. 예습이라고 해서. 막 문제 풀어오고 과제를 막 내주는 거는 나중에 할 거고 지금 독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건데. 독해부터 해야지. 그치?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갈게. 요거까지는 내가 얘기해 줘야 돼 갖고. 여러분들 요 정서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나 생각이겠지? 정서는 감정이나 생각이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유발되는 거라고? 상황에 대해서. 상황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그 정서, 감정이나 생각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느낌, 생각, 사상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방법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시읒시읒 내용, 시읒시읒 내용. 서술어와 수식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서술해주는 부분과 수식해주는 부분을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느껴질 거예요. 어디다가 찾아오라고? 수식어, 서술어. 수식어 같은 경우는 우리 문법 지식 조금만 동원해보자. 관형어, 체언수식, 부사어. 관형어와 부사어, 수식해주는 부분에서 보면 이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가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읽어내는 독해 연습,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화자 찾고 대상 바라보는 그 느낌, 상황을 찾아준 다음에 거기서 유발되는 정서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고, 조금 더 수업에서 할 부분들은 어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휘를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어휘를 좀 더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밑에서 한번 어휘 어려운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기쁨, 희망, 믿음, 평화, 낙관. 낙관이라는 단어는 뭐니?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뭐야?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정서잖아. 설마 그걸 물어보려고 할 걸까? 낙관. 단어 처리가 돼야지. 낙관은 긍정적인 거 맞아.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사전적 의미. 낙자가 뭐야? 즐거울 낙자야. 관은요? 바라보다.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즐겁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단어로 낙천적이다가 있어요. 낙천적이다 무슨 말일까? 긍정적이다. 맞아. 그래, 긍정의 범주 안에 있어. 긍정의 개념 안에는 있어. 자, 낙천이란 단어가 천이 뭐냐면 그의 천성이. 천성이라는 거는 성품의. 그의 성품, 그 성품이 아주 즐거운 성품이야. 그냥 뭐 해도 즐거운 사람 있잖아. 아, 되게 낙천적이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낙관, 낙천 비슷한 범주 안에 긍정에 넣어주면 좋아요. 동경이라는 거는요. 존경하기도 하고요. 위시,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바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 기대, 존경 이런 마음이 다 포함된 겁니다. 바라다라는 것도 있어요. 위시도 느낌이 들어갈 수기도 해요. 한가하다 무슨 말이니? 한가하다. 여유롭다. 여유랑 한가랑 비슷하잖아. 자족. 스스로 만족하다. 경외라는 거는요. 경외가 연결되는 대상이 주로 있는데 신. 뭐 부모님, 높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 그래서 이 경자가 존경,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외자는 두려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뭔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지. 아, 내가 공경하고 이러나 좀 두려움도 있는 그런 존재들. 어릴 때 부모님. 근데 우리 딸은 왜 아빠가 만만한지 참. 경외 외자가 하나도 없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경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자, 부정에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이라는 감정은 뭘까? 한. 응어리? 맞아. 응어리라고 얘기했니? 또 사무치는 거? 아까운 거? 안타까움? 한이 있어, 여러분들? 나 얘기했었나? 한이 있다고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그때 갔으면은 야구선수가 됐을 텐데. 뭐 슬픔도 마찬가지겠죠. 후회도 마찬가지겠지.
자, 이런 감정들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넣어줘야 되는 한의 개념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우리 시에서 많이 표현해요. 그것을 한의 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한자에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자는 건 아닌데 이 앞에 보면 요 표현이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마음. 요렇게 왼쪽에 이렇게 뭔가 붙어 있으면 길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러면은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 마음 심자는 알고 있니? 이렇게 생긴 거? 요거랑 똑같은 글자예요. 혹시나 이게 아는 만큼 한자는 보인다고 눈에 딱 들어, 이거 마음인가 보다. 자, 그럼 이런 한의 정서를 어떤 상황에서 또 많이 쓰냐면 이별 상황에서 얘기할 때는 이별의 정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별의 정한이라고 할 때는 그 정한이라는 단어가 처리가 안 돼도 대충 뭐 슬픈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좀 확실하게 처리가 되지. 정한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야? 한의 정서다. 한의 정서. 뭔가 슬픈 마음,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의 상황에서? 이별의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을 이별의 정한이라고 보통 주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 몇 개만 더 해봅시다. 애상이라는 단어는 뭐니? 애상. 너무 즐거운 노래? 알잖아 너를 즐겁지? 야 부정적 정서인데? 슬퍼요. 내용은 엄청 슬퍼요. 그 내용 보면은요 슬픈 내용이에요. 리듬감만 즐거운 리듬감이에요. 애상이라는 거는 슬프다 했자예요. 슬프다. 상처할 때 상처예요. 그래서 슬픈 상처가 생기는 아주 슬픈 마음이에요. 애상감. 근데 이 슬픔의 상처는 정도가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어. 약간 우울, 그것도 애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심화되잖아요. 그럼 비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애. 애자가 슬프다. 비는 아주 비통할 정도로 슬플 때 우리가 비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단어들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요 체념이란 말은 뭘까? 체념. 얘들아, 체념. 포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포기. 요 채자가 뭐냐면은 염이라는 게 뭐니? 염. 생각이에요. 생각. 아까 관념할 때 그 관념 관념적이다 할 때 그 염자가 생각 염자인데 이 생각을 끊어버려. 이제 됐어. 더 이상 생각 안 해야지 라고 하면 체념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단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단자가 끊어내다. 절단시켜버리다. 더 이상 생각 안 해. 됐어. 그러니까 포기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는 거지. 요런 어휘들이 잘 처리가 되어야 이 사람의 마음을, 화자의 마음을 이 시에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를 조금 더 요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약 안 되는 부분이 어휘가 처리가 안 돼서 그래. 자, 그래서 요 정서들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서술어와 시거를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밑줄 칠 때, 알겠지?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외워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그런 정서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오늘 했던 것만 빠르게 한번 적어보자. 오늘 무슨 얘기 했었니? 오늘 화자 얘기했었네. 또 화자에서 또 세분화 시킬 거야. 표면에 드러나거나 안 드러나거나. 또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그쵸? 그 대상을 또 부를 때는 청자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대상과의 이 화자와의 거리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상황이라고 한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유발되는 건 무엇이라고요? 정서.
그래서 이 상황과 정서를 우리는 찾아주는 게 시의 독해고 시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의 정서가 곧 주제예요. 시정꽃주. 발음 제대로 해야 돼. 곧 주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시의 정서 찾는 것까지는 이해됐지? 그래서 화자와 대상과 어떤 상황인지도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느껴지는 정서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시는 거.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어딜 보면서? 밑에 이런 시들을 보면서. 시들을 보면서 물론 어떤 정서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겠지만 그런 표현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연습을 해오세요. 개념은 여기까지야. 오늘 해야 되는 개념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지? 근데 문학은 얘들아 개념만으로 우리가 모든 게 풀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옆에 있는 시에서 찾아보는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제 수업은 여기까지.